오늘 조선별난사는 수양의 정난의 재발이 절여 총망받는 왕족을 매도한 구성군 사건과 요절한 영순군 2부입니다. 구성군 사건은 성종 1년인 1470년에 왕족 구성군 이준을 왕권의 위협이 된다 하여 유배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영순군 2부는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기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요절을 한 왕족입니다. 1455년 세조의 즉위로 단종 이래 미약했던 왕권이 강화되고 신권은 약화되었으나 세조의 제2기간 거듭된 정변으로 공신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에 세조는 종친을 중용해 이들 공신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의 지속적인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종친 중용책과 함께 구성군은 침착하고 노성한 성품과 무예에 뛰어난 재질을 지녀서 세조로부터 문에는 영순군이고 무에는 구성군이다라는 촉망을 받으면서 중용되었습니다. 구성군 이준. 구성군은 세종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의 아들로 소소한 말썽을 자주 일으킨 아버지 이명대군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반듯하고 모범적인 왕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명대군은 세종 시절부터 여자를 밝혀대기를 좋아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며 심지어 궁녀까지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고 1년 만에 벌어진 이 시해에 나늘남이 강순과 함께 진압한 공로로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구성군은 1467년 함길 강원 평안 황해의 사도 도총사로 이 시해 난 토벌을 총지휘했으며 그 공로로 적개 공신 1등에 녹훈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영의정이 되어 백관과 국정을 총괄했으며 그해 10월 남이옥사의 공로로 다시 ik대 공신 2등에 녹훈되어 그의 정치적 비중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때 나이는 27세로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된 것으로 종친에 대한 총애도 있었겠지만 예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이가 역모로 제거되자 구성군은 스스로 위협을 느껴 3년 뒤 부친상을 당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흔히 남이와 함께 엮이지만 정작 남이는 세조가 지나치게 구성군만 총애한다고 주장하는 등 나름대로 구성군을 견제하려는 구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유정난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들이 어린 임금을 옹립하고는 한때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종실이 정계에 존재하는 상황을 두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는 궁금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이고 정통성 면에서도 수양대군과 유사했는데 성종의 오촌 당숙들인 세조의 조카들 중 혈통상 가장 가까운 종친 중 한 명이 바로 구성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과는 달리 구성군의 경우 대놓고 야심을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훈구 대신들의 위기감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구공신 본인들이 단종 때의 대신들을 대거 숙청하여 권력을 얻었으니 그 업보가 구성군에 의해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세조시대에 세조의 후궁이 구성군을 보고 반해 연설을 보낸 일이 있었던 걸 보면 인물도 출중했던 듯합니다. 그 후궁의 이름은 박덕중으로 세조의 사저 시절 몸종이었다가 입궁의 소용품계를 받았고 아이도 낳았으나 요절했고 시간이 흐르며 세조의 총애도 잃었습니다. 세조는 박덕중이 잘못한 것이며 구성군에게는 죄가 없다며 편지 배달 심부름을 한내시들만 애꿎게 때려 죽이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아무래도 간택 후궁도 아닌 몸종 출신 후궁 때문에 세종의 적손주인 구성군이 처벌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문역들 조선 후궁 열전 외도를 하다 교영에 처해진 소용박씨를 비롯한 세조의 후궁들 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죽고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해 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장성하고 재질이 뛰어나며 인망이 있는 종친은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세조 일의 원로 대신들도 이를 몹시 우려했습니다. 또한 섭정하고 있는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왕 대비도 어린 성종을 보호하기 위해 종친의 배제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때 1470년 생원 김윤생과 별시위 윤경희가 전 직장 최세호가 말하기를 구성군은 담력과 지혜가 있으니 가히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한다고 고변을 했습니다. 또 영의정을 역임한 중망 있는 종친인 구성군이 성종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 대신 대관들은 집요하게 그를 논죄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건과 숙직 포졸인 최세호,
권맹이들이 임금을 비난한 말 등을 빌미로 유력한 종친을 경계한 훈구 대신파에 의해 경상도 영해로 유배되었습니다. 섭정인 윤왕대비가 유배를 명한 것으로 이렇게 구성군은 정권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뒤 사면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그의 영향력을 꺼려한 왕실과 조신들의 반대로 끝내 사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황해남도 옹진군 유배지에서 사망하는데 묘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있는데 숙종대의 이선 김수왕 등의 건의로 복권되었으며 고종대에는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세조의 뒷배경만 믿고 각종 악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죽은 후 모두에게 버림받은 홍윤성과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예종과 구공신들에게 제거당한 남이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성군은 그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신중하게 처신을 했지만 결국 유배당하고 말았던 점에서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군은 스스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만한 눈치도 있었고 재능도 출중했으나 그렇게 재능 있는 왕족이라 제거당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없는 쿠데타로 무리하게 왕위를 찬탈해 후손들의 정통성에도 오점을 남긴 세조에게 양정은 생존퇴위를 요구했다 참수를 당합니다. 실제로 예종은 구성군에 대해선 최대한 넘어가려고 애쓰긴 했는데 예종 입장에선 구성군을 더 아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구성군은 예종과 친사촌 관계로 종친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남이는 예종의 할아버지인 세종의 동복누이 정선공주의 손자로 육촌에 불과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유배를 당했으나 참수를 당한 양정이나 남이와는 달리 처형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사를 했다는 말도 뭐한 것이 불과 40살도 안 되어 세상을 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구공신들의 지나친 견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10년간의 유배 생활에 따른 상심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듯합니다. 세조가 그를 중용한 것은 넓게 보면 왕권 강화책이었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 종친들을 등용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강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한다고 종친들을 등용하면 왕권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의 추가 종친들에게 기울어버리고 기존 관료 집단들의 지지도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자왕이 백제를 지키지 못한 것도 고위직을 모두 자기 아들로 앉혀 귀족들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시해에 난 당시의 이시해군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양팔이나 다름없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들먹이면서 내통했다는 말이 있었고 세조는 이들을 추혹하거나 구금에 불안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기존의 공신들에게 신뢰를 잃은 세조는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족인 종친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때 토벌군 최고 사령관이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6세의 종친 이준 부사령관이 당시에 70대 노장 강순 그 다음이 왕가의 외손이며 임관 1년 차인 26세의 남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밀어줘서 공신과 대립시켰으나 결국 세조에 이어서 예종도 빨리 죽으면서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결국 공신들은 남이에 이어서 구성군 이준까지 제거하고 성종 5년 반포된 경국대전에 종친서환금지법을 만들어 종친들이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후엔 왕실에 가까운 종친들은 종친부 등 소소한 명예직 외에는 벼슬을 할 수 없었으며 촌수가 8촌 이상 멀어져 왕실과는 사실상 연관이 없어진 뒤에야 과거 시험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세조가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전에 일찍 죽었다면 구성군은 큰아버지를 잃는 대신 본인은 나름대로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순군 2부 영순군 2부는 조선전기 적개공신 익대공신 2등 영순군의 봉해진 왕족으로 자는 준지, 호는 명신당입니다. 할아버지는 세종이고 아버지는 광평대군 이어이며 어머니는 증좌의정 신자수의 딸입니다. 영순군은 태어난 지 6달 만에 아버지 광평대군을 잃었는데 세종은 아비 얼굴도 모르는 손자를 위해 세자 문종과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게 이 아이를 보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은 영순군을 5세까지 세자와 같이 공부하도록 궁중에서 길렀고 8세가 되자 특별히 가덕대부에 승서하고 영순군에 봉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부왕의 뜻대로 즉위 후 줄곧 영순군을 대소사에 참여시키며 조정의 주요 인물로 키웠는데 10세가 되던 해 경회로 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실록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임무를 맡은 것은 18세 때로 조선시대 양성인 소동으로 잘 알려진 사방지 사건의 조사에 승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령하여 문무에 통달하니 세조도 세종의 유의를 받들어 항상 좌우에 두고 모든 왕명의 출납을 일임했습니다. 세조 12년인 1466년에 등준시에 5등으로 합격했으며 이듬해 5월 이시해에 난 때에는 세조의 평정계획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적개공신에 채군되고 현록대부 자계에 올랐습니다. 1468년 2월 세조가 온양에서 베푼 문과 중시에 장원하여 미국 50석을 하사받았고 남이에 옥에 공을 세워 이때 공신 2등에 녹훈되었는데 시호는 공소입니다. 영순군이 임금의 잔치에 참석한 기록은 실록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수양대군은 세월이 갈수록 추흉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끼던 또 한 명의 조카 귀성군과 세자에게 춤을 시킨 후에 직접 노래도 불렀답니다. 누가 대장군인가? 귀성군이로다. 누가 으뜸 공로자인가? 한 명 회로다. 누가 공이 없는가? 영순군이로다. 언뜻 듣기엔 3살 터울 사촌형 귀성군 앞에서 숙부가 조롱하는 듯도 하지만 이 장면이 훗날 영순군과 귀성군의 운명이 엇갈리는 복선을 남기고 있습니다. 임금이 저토록 편하게 노래에 담을 정도로 영순군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수양은 예산관리 업무인 은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영순군을 잠시 파직했다가 바로 복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순군의 천거를 받은 인물에 실망을 하자 승정원의 승지들에게 이불을 보거든 모두 책망토록 하라는 벌칙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양은 50년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하는 수족의 역할을 영순군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숙부의 치세가 끝나자 미처 겪어보지 못한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선왕의 총애가 두터웠던 만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경계감 역시 커졌던 것입니다. 예종 1년 까치가 후원해서 울자갑사 이말중이 장차주상이 위태할 것이라며 영순군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난언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말중은 능지처사를 면치 못했는데 신하들은 난언에 연루된 영순군에게 죄를 주라며 외방으로 내치라고 임금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6살 위 사촌형님 영순군을 위해 불을 왕성에 거처하게 함이 불가하다면 너희들이 이사를 가라며 일축했습니다. 왕이 두터운 오해를 과시한 장면이지만 또 한편으로 임금이 베풀 수 있는 평생의 호의가 소진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임금은 이미 충분한 덕을 베풀었으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엄한 처벌을 내릴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 예종이 갑자기 승하하고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 성종이 즉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이부도 27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당시 이부의 장례에 대해 논의된 기록을 보면 정의왕후는 살아생전 할아버지 세종과 큰아빠들에게 각별히 사랑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식사에서 고기를 빼기도 합니다. 성종실록 사건, 성종 1년 4월 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원상들이 고기 드시기를 청하다. 원상 최양 김질 및 여러 승지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부의 조람으로 인하여 소선을 올리는 것은 예의 지나칩니다. 청컨대 육선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주상은 이미 육선을 올렸다. 나는 영순군이 항상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죽었으니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대왕 대비께서 육선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내가 지금 올리기를 청하였으니 원상 등이 마땅히 다시 청하라 하였다. 원상 승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하루도 이미 지나친 예가 되니 여러 날 소선을 행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그렇다면 오늘이나 끝난 뒤에 그만두고자 한다 하였다. 무튼 구성군과 영순군 사건을 계기로 신권 견제를 위한 종친 중용은 종말을 고하고 이후 신권이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수양의 정난의 재발이 저력 촉망받는 왕족을 매도한 구성군 사건과 요절한 영순군 이부였습니다.